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죠. 이 소식에 3년 전 막대한 호우 피해를 입었던 구례 마을은 또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당시 참사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위령제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구례를 집어삼켰던 집중호우로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잃은 홍정택 씨. 세간살이를 모두 버리고 침수된 집을 빠져나와야 했던 홍 씨는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 지금도 피난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집은 에어컨을 틀어보아도 실내 온도가 35도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씻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여기서 살면 어쩌겠어요.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그 피해보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수가 없어요. 수해 참사 3년을 맞아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며 수재민들과 수장된 가축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재임 시절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구례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을 이장과 함께 큰 절을 하며 주민들의 아픔을 나눴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까지 위령제를 이어가게 하고 있을 것이라.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3년 전 섬진강 범람으로 둑이 무너진 곳입니다. 바깥쪽에는 강물의 범람을 막아줄 벽돌들이 차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재해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여전히 강둑 높이기가 한창이고 전체 복구 공사도 오는 11월 말에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는 아직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을 앞두고 3년 전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례 주민들은 강풍과 호우 취약지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남의 한 지역도 비상입니다. 2만여 척의 선박들이 안전한 항포구를 찾아 피항했고 들녘에서는 결실을 앞둔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의 어장의 관문인 진도군 서망항.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선박들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속속 입항합니다. 항구에 겹겹이 정박한 선박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결박해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파가 양 좌우로 사이드로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에 부서질 위험이 있는 작은 어선들은 아예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서남의 항포구에 피항한 선박은 2만여 척. 먼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도 태풍이 지날 때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7월 잦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폭우와 강풍으로 수확기 과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밭작물과 논농사 역시 열매 맺는 시기와 태풍이 겹치면서 걱정이 큽니다. 논에 물을 깊게 대면서 쓰러진 피해를 예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채우면은 그래도 이제 저렇게 익어가는 배들은 도복도 덜덜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바람이 좀 차면 덜 맞으니까. 전남 22개 시군은 경계 단계로 태풍 대비 수준을 높이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에서 2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1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에서 수영하던 20대 남성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30분쯤에는 보성군 유러면 인근 하천에서 70대 여성이 지인들과 함께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졌고 비슷한 시각 화순군 도안면의 한 마을 하천에서 90대 노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하천에 들어갔다 익사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1-2요양병원 노사 갈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름 가까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1요양병원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주시청을 찾았는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출구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50여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우 개선,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와 경영적자 극복이 우선이라는 사측 간의 물밑 대화마저 뚝 끊긴 상황. 노조는 광주시가 시립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결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며 강기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립 1요양병원 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연대노조와 함께 광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아선 광주시 직원 등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일체해주세요, 일체야! 막는 근거가 뭐냐고! 청사 안에서도 20여 분간 이어진 몸싸움은 광주시의 긴급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 진정됐습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 사태를 해결하라며 농성 중인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강기정은 대화에 나서라! 공공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걸 지금 빚고 의료진에 들어오고 나서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왜 단식까지 이어지고. 노조와 광주시가 대표단 면담에 합의하면서 시청사 점거 시위는 4시간여 만에 해산됐지만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광주시립병원 파업 사태가 출구를 잃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사기 분양으로 논란이 된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분양 잔금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냉방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비 부족으로 곧 전기와 난방까지 끊길 위기인 겁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비상 관리비까지 걷어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업무용 공간인데 분양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건 전체 약 700호 중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건설사와 신탁회사 소유인데 사실상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건설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가까이 누적된 공공요금이 3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달 중 전기와 난방이 끊긴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 소유자가 호별로 비상관리비 50만 원에 더해 매월 15만 원가량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등기를 쳤는데 비상운영 관리비에다 또 추가 또 비상운영 관리비를 또 이렇게 걷는다는 게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300여 호가 소유주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자가 잔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건설사 등의 분양금 환수와 대출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사기 분양만 당한 게 아니라 2차, 3차 연이어서 이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다. 등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해야 하지만 들어오는 관리비가 적다 보니 그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개별 공공요금과 공동관리비는 급한 곳부터 사용되어 온 상황. 관리사무소는 일부 소유자들이 낸 비상금으로 다음 달부턴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회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원 22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출연금 삭감에 이어 총장 해임까지 건의됐다며 이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명백한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하고 에너지공대 이사회 윤희준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중앙 집권적 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스스로 균형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협력적 공동체를 구축해 우수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 한전 KPS가 전력 수급 체계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한전 KPS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과 원자력 등의 발전 송전 설비와 긴급 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4개 사업장에 긴급정비 인력 73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순환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을 뺏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오영상 판사는 지난해 10월 친모의 70대 지인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손모 씨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